이강희 씨를 선택을 하신 온라인 미술 수업을 위한 캔바 배워보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는 현재 경기 김포 솔터고등학교에서 1학년 미술을 담당하고 있는 정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미술은 저희가 실기를 많이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실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약이 많이 걸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요. 온라인으로 실기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추천드리고자 하는 수업 방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한 미술 실기는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학생들에게 이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저희가 가르치기에는 좀 어렵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깔 수 있는 고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은 바로 캔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바라니 많이 생소하시죠? 이 캔바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해외 디자인 웹사이트인데요. 드래그 앤 드롭은 그냥 옆에 있는 요소들을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갖다 오는 이런 방식을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무료 디자인 웹사이트입니다. 이 캔바는 별도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내가 언제 어디서나 그 구글 검색창에 canva.com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클릭만 하면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캔바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마어마한 다양한 템플릿이 있다는 점입니다. 캔바는 무료 계정으로 100가지 이상의 디자인 유형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8,000개 이상의 무료 템플릿이 제공이 되는데요. 따라서 내가 디자인 능력이 잘 없다,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도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이런 디자인 템플릿을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디자인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 방식이 좀 큰 장점인데요. 학생들이 온라인 클래스라서 이렇게 할머니 집이라든지 집에서 캔바에 작업을 하던 것을 학교에 가져와서 로그인만 하면은 디자인 작업물이 똑같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어플로도 이 캔바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지하철이라든지 인터넷이 연결되기만 하면은 이 캔바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끊겼다 해서 이 디자인 작업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로그인한 계정에 저장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다양한 저장, 공유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제작한 디자인을 PNG, JPG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고 PDF, 그리고 동영상, 짧은 애니메이션까지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캔바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공유 기능인데요. 디자인의 링크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디자인 링크를 제출하라 라고 해서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이 친구가 한 디자인이 보이고요. 그거를 선생님이 고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캔바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지금부터 캔바를 간단하게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바 로그인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바는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무조건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글 검색창이 있으실 건데요. 여기다가 한글로 캔바 혹은 CANVA 이렇게 치시고 맨 위에 들어온 주소창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입하는 창이 있는데요. 가입하는 창을 누르면 다양한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어떠한 이메일 계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메일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로 가입돼요?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접속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교사를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엄청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육 패키지 무료 잔금 해제 이런 창이 있는데 이거는 교육용 캔바라고 이 캔바가 교사에게 무료로 유료 계정을 3년 동안 제공을 하는데 그거는 이번 시간 마지막에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중에를 눌러주세요. 팀을 초대하여 디자인하기. 이거는 건너뛰기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첫 번째 디자인 유형을 선택하는 그 창이 뜰 건데요. 아까 100가지 이상의 유형을 제공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서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게 캔바에서 나오는 기본 디자인 창입니다. 그래서 이 창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탭이 쭈루룩 있을 거예요. 템플릿을 고르는 탭, 업로드, 사진, 요소, 텍스트, 그리고 동영상 배경 이런 탭들이 있는데 순서대로 빠르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료 계정에서는 왕관이 있는 것들은 모두 유료 계정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무료 계정에서 사용을 하고 싶으면 돈을 따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관 표시 주의하시고 내가 디자인을 하다가 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할 때 이 크기 조정을 통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고 위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이걸로 실행 취소, 디자인이 전 단계와 앞 단계로 갈 수 있는 버튼이죠. 그리고 디자인 제목을 바꾸시려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서 제목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탭, 다운로드 탭, 그 외 다운로드, 그리고 이러한 탭들이 있습니다. 먼저 템플릿. 아까 디자이너들이 전문적으로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얹어서 고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템플릿은 여기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추천 템플릿을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키워드를 치시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쭈루룩 템플릿이 뜨고 그리고 검색 옵션으로 어떤 것들이 뜰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템플릿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여기 넘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 배경을 전환하실 수 있고 선생님들 파워포인트 많이 써보셨죠? 거기서 새 슬라이드 추가 기능이 바로 여기 새 페이지 추가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다른 창이 뜨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플러스 버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좋은 기능이 바로 여기 댓글 기능이 있는데요. 말풍선 옆에 댓글 기능을 통해서 선생님이 디자인에 대한 피드백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이거 배경이 너무 색깔이 이상한 것 같구나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면은 학생이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너무 작아서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요 하면은 여기 페이지 확대 부분이 있으니까 크기를 키울 수가 있고요. 페이지 관리자에서 여러 가지 페이지를 이렇게 옮기거나 내가 원하는 그 순서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창이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템플릿 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 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캔바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도 많지만 그래도 수업에 활용하려는 이미지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여기 디자인에 올릴 수 있습니다. 업로드 탭을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파일이 있는 폴더를 누르시고 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업로드 되시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사진 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캔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사진들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효과를 줄 수가 있고 필터를 줄 수 있고 이미지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을 옮겨서 강도를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조절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여기 점을 클릭을 한 채 드래그를 하면은 확대 축소가 되고 회전 방향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회전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회전시킬 수 있고 여기 보이는 이 흰 맥대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이미지가 잘리게 됩니다. 기본적인 그 기능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소 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소에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특히 일러스트레이션을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PPT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은 일러스트레이션이 쭉 나오고 여기 스크롤이 있기 때문에 쭉 내리면은 더 많은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나 도형, 프레임, 차트, 그라데이션, 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요소를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은 보니까 조끼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든데 하시면 그 조끼 색깔을 여기 위 탭에서 클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황색으로 바꿔봐야지 하시면 주황색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자르기 버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이
사진을 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뒤집기로 수평 그리고 수직으로 뒤집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 확대 축소 기능은 동일하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있을 때 이것들을 묶어서 그룹화 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 그림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탭이고요. 이 위치 탭은 요소들 간의 앞뒤 순서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레이어 개념이라고 하죠. 어떤 요소가 앞에 있어서 그 뒤에 있는 요소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요소들 간의 위치를 정렬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 삭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텍스트 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템플릿에 있는 글 상자를 더블 클릭해서 글씨를 바꾸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아예 새로운 글을 추가하고 싶으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제목 추가 혹은 부제목 추가 이것들을 눌러서 글 상자를 추가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원하는 내용을 바꾸실 수가 있고 순서대로 위에 나온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는 폰트를 바꾸는 것입니다. 무료 계정에서도 왕관이 없는 폰트는 다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왕관이 있는 것은 유료 계정에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폭이 그렇게 넓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료 계정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 이렇게 여기서 바꾸실 수도 있고 아까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한 것처럼 여기 탭을 늘리거나 줄여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글자 색, 굵기, 기울기, 밑줄, 정렬, 대소문자, 목차, 그리고 가로, 세로 텍스트를 가로로 쭉 하거나 세로로 배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중요한 기능은 여기 글자 간격 조정인데요. 글자의 자간이나 행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탭입니다.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그 한글로 번역한 게 살짝 어색한 게 글자는 자간을 조절하는 곳이고요. 선 높이는 행간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글자 효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동영상이랑 나머지 것들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동영상에도 다양한 동영상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검색을 합니다. 또 원하는 크기와 위치로 영상을 올릴 수가 있고 그 영상을 길이를 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량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경 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전체의 배경을 여기 있는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드릴 수도 있고요. 배경 단색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효과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은 이미지에서 아까 설명해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네, 여기까지 다양한 디자인 탭 활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만들었으니 어떻게 공유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공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공유 방법. 바로 여기 템플릿 선택 옆에 공유 탭이 있는데요. 공유를 누르시고 이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네 디자인 다 만들었지? 그러면 선생님에게 공유 한번 해봐라 라고 할 때 공유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공유를 누르고 공유 링크 종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총 3가지입니다. 편집할 링크, 그리고 뭐 템플릿 사용, 조회할 링크 이렇게 있는데 편집할 링크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정을 할 수 있는 링크인데 조회할 링크는 수정은 불가능하고 그저 그냥 조회만 가능한 링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좀 피드백을 주고 싶거나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싶으면은 이 편집할 링크를 꼭 선택하고 공유 버튼을 누르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공유를 누르시면은 공유할 수 있는 웹 주소가 활성화되는데 이거를 다른 패들렛이라든지 어떠한 게시판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누구나 그 링크를 가지고 들어가서 디자인을 보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디자인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아까 방식으로 디자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운로드는 공유 옆에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PNG, JPG 다양한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형식을 선택했으면 이제 페이지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디자인한 것들 중에 원하는 페이지만 꼭꼭 골라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좀 추천드리고 싶은 기능은 여기 점 3개가 있으면 더보기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PPT 작업을 하시고 파워포인트 형식으로도 충분히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캔바에서는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발표 화면도 캔바에서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글자에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됐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애니메이션 만들기에서 만든 것입니다.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있어서 누르시고 왕관은 역시 유료 계정이라는 거, 그러면 전체 화면에서 이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하나 눌러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대신 단점은 개별 요소 적용이 불가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글자 하나만 다른 애니메이션에 넣는다, 이런 것들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누르고 또 세 가지가 있는데, 표준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눌러서 슬라이드를 넘기는 것이고요. 자동 재생은 일정 속도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발표자 보기 슬라이드 기능이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발표자 보기 슬라이드 화면을 지금 보시는데요. 두 가지 창이 뜨게 됩니다. 발표자 창 그리고 청중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청중창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보는 모니터에다가 이 청중창을 옮겨서 보여주고, 발표자 창은 저만 보는 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 놓으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뜹니다. 저는 여기다가 발표자 대본을 이렇게 써놓고 저만 이렇게 보면서 수업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발표 화면이 여기 이렇게 보이고 슬라이드를 앞, 뒤로 옮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는 기능, 그리고 전체 슬라이드를 쭈르륵 볼 수 있는 바가 있고요. 여기에 발표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시간을 볼 수 있고, 처음부터 다시 세고 싶다, 여기를 누르시고, 발표 시간을 잠깐 중지하고 싶다, 여기 누르시고, 그리고 X자를 눌러서 프레젠테이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캔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법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다음은 이 캔바를 활용해서 어떻게 지금 미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캔바를 활용해서 이런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수업 이름은 타이포그래피로 나만의 토퍼 디자인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이렇게 제작한 작품이고요. 먼저 간단하게 차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타이포그래피란 무엇인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토퍼란 무엇인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캔바에 대해서 캔바란 무엇인가, 캔바 조작법을 알려주고, 이 토퍼로 도안을 제작하게 됩니다. 만든 도안을 직접 자르고 발표 평가하는 순서로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PPT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만의 토퍼 아이디어 스케치하기. 먼저 토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나는 언제 어디서 토퍼를 활용하고 싶은지 마인드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을 넣고 싶은지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텍스트, 요소, 그리고 링크 공유 기능을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을 데리고 컴퓨터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상의 수업 중에 이 기능을 활용해서 이러한 도안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 이번 1학기에 학생들이 하게 된 작품입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든 토퍼 도안을 아이들이 오프라인 수업으로 학교에 왔을 때 실제로 이거를 자르는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 도안을 각자 나눠주고 커팅 매트 학교에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커팅 매트 위에 내가 프린트한 도안이랑 검정색 도화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커터칼을 가지고 이렇게 커팅을 합니다. 애들이 숨도 안 쉬고 열심히 아주 커팅을 합니다. 커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뒤에 나무젓가락이나 빨대 등을 붙여서 완성을 합니다. 요즘은 이거 자동으로 커팅해주는 기계도 있거든요. 커팅이 아주 잘 되는데 어떤 식으로 더 활용할지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도 있다는 점, 그리고 6차시 때는 발표 및 평가를 합니다. 이거를 왜 제작했는지, 제작 의도를 쓰게 하고 활용 방안을 쓰게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발표를 하고 발표자들의 표를 쓰게 하는 발표 및 평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은 좀 더 무궁무진한 방향으로 이 캔바를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의 명함 디자인해보기 이런 걸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뭐 축제 포스터 디자인하기 등 되게 많은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끝나고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용 캔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용 캔바는
교사에게 교육 캔바를 3년 동안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였던 유료 왕관 계정을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스를 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제가 지금 직접 시연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캔바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여기 물음표가 보이실 거예요. 고객센터를 누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 교육이라고 써 있으실 겁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교육을 누르시고 여기 교육용 캔바 신청하기 위한 창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지금 무료로 등록하기를 누르시고 이렇게 캔바 신청서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나의 학교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현재 수업에서 캔바를 사용하십니까? 예. 학교의 다른 교사들이 캔바를 사용합니까? 예. 그리고 학생들과 어떻게 캔바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탭에 한글로 최대한 성의 있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꼭 영어로 번역기를 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현재 교직에 재직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 이미지를 첨부하라고 하길래 임명장을 찍어서 첨부를 했습니다. 꼭 임명장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교육청 직인이 있는 서류나 아니면은 나이스 재직 증명서는 어떤 선생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거절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러한 도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교육청 직인이 꼭 있는 서류로 첨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캔바로부터 이메일이 오게 되는데요. 보통 일주일 이내로 답변이 오기 때문에 빠르게 좀 구독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캔바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캔바로 미술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지금까지 들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꼭 캔바를 활용해서 미술 수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